자, 일간 베스트 줄여서 일베라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일베하는 사람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 두신 분들 특히 이 시간 꼭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일베 폐쇄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베 폐쇄 운동 주도하고 있는 30대 남성인데요. 자, 박태훈 일베 폐쇄 서포터즈의 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기소개 이 정도로 만족합니까? 어때요? 조금만 더 하면 저는 페이커 준비한 게 선수의 오래된 팬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대학을 좀 진보적으로 네. 바꿔보고 싶어서 네. 진보당에서 전국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단장, 위원장 네, 직함 맞네요. 좀 많아서 복잡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지금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던 그 매불쇼 이후에 지상파는 그럼 처음 출연이죠? 매불쇼를 포함해서 사실 제가 생방송으로 뭔가를 하는 게 지금 두 번째고 지상파는 네. 처음입니다. 그래요? 떨려요? 많이 떨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베 폐쇄 그리고 커뮤니티 규제 촉구 이 대국민 서명 지금 했고 또 기자회견도 했어요. 11만 명이 넘었죠. 서명에 동참하신 분이. 자, 그러면 일베 폐쇄 서포터즈 활동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폐쇄가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서명 운동은 잘 대통령실에 전달이 네. 됐고 저희가 보고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고서까지요? 그리고 나서 예. 지금은 서포터즈에서 하고 있는 게 네. 국민 소통 플랫폼을 대통령께서 만드셨어요. 국민 소통 그래서 플랫폼 거기에 했죠. 이제 네. 일베 폐쇄 청원을 제가 네. 편지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올려놨고 네. 이거에도 거의 2,800명 정도가 좋아요를 예. 눌러주셔서 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제안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사진들도 모자이크해서 이렇게 하신 것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저게 지금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폭식 그 장면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사회가 진짜 이념 그리고 또 정말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드는데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대선 지나면서 나이 어린 분들 특히 이제 남성일수록 정말 4050 이 세대하고는 다른 선택을 하는구나. 다른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 진짜 일베가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일베가 사실 폐쇄 네. 운동을 한다고 하면 죽은 거 아니냐 음. 이미 이용자가 떨어졌다라고 네. 말을 하지만 저는 일베가 만들어낸 일베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주류적이 된 게 문제다. 얼마나 주류화가 됐으면 대선 TV 토론회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하고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대선 후보로 나오고 있고 네. 제가 또 최근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10대 청소년들이 일베를 한다더라라는 제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제가 이 서명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의 막 이제 하소연을 듣는데요. 네. 우리 반에서 자꾸 뭐 노무현 비하, 욕설, 일베 용어들 너무 많이 해서 너무 괴로워요라는. 요즘도 그렇게 제보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네.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네. 남자애들이 뭘 낄낄거리면서 보고 있어서 하면 일베 사이트고. 예. 선생님 일베 알아요? 노무현 알아요? 이런 거를 일상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죠? 학생들이요. 충격입니다. 자, 지금 박태훈 단장은 특히 이제 30대 남성이란 말이죠. 그 또래 남성들 사이에 일베 문화 좀 전에 또 얘기 조금 해주셨습니다만 10대는 그렇고 30대 그러니까 친구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뭐 제 또래. 친구들은 이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네네네네. 그러시거든요. 나는 일베는 안 해. 네. 저는 대체로 다 사실이라 생각해요. 일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베에서 파생된 뭐 여성 혐오라던가 네. 지역 비하라던가 아니면 인종차별 같은 문화가 향유되고 있는 게 네. 문제의 본질인 거죠. 아, 예를 들면 네.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만 되면 중력절이다 이렇게 아. 하면서 프로필 사진을 위아래를 바꿔서 올리는 게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의 무슨 놀이 문화처럼 정착됐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그런가요? 근데 제가 올해도 5월 달에도. 예. 그래서 제보를 받았는데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명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그런 의혹들이 있었던 것도 올해 있었던 일이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자, 특히 이번 대선이 극우 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일베 폐쇄 이 서명 운동까지 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올해 1월 달에 서부지법에서 네. 폭동이 그랬죠. 일어났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게 그냥 단순히 뭐 폭동이다가 아니라 저는 그건 내전이라고 생각하고 내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찾아 죽이겠다고 판사실까지 올라간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일베랑 연결지어 하는 거는 일베나 아니면 DC 인사이드의 여러 게시판 극우적 게시판들에서 그 판사 이름이 뭐냐 신상이 뭐냐 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서부지법으로 갈 게 아니라 국회로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커뮤니티에서 무슨 전략 전술 토론하듯이 하고 충격입니다. 답사를 갔다 와가지고 예. 답사 갔다 왔더니 지금 경찰 배치가 어떻게 돼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러고 나서도 폐쇄를 안 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의 존립이 위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부지법 그 폭동 전에 실제로 그런 관련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 제가 이거를 고발을 하려고 해서 정리를 진짜 추리고 추려도 네. 150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혼자서 혼자는 아니고요. 혼자는 친구들이랑. 150개. 자, 그 뭐 내용을 저게 좀 많아서 그런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기각 안 뜨면 밀고 들어가서 판사를 제압해야지. 나중에 정치할 거면 스펙 쌓기에 좋은 시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누가 한번 크게 선봉해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하고 정문 점거하면 되지. 뭐 이런 것들. 법원 둘러싸기, 뭐 도로 점거하기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까지 좀 오갔네요. 그리고 2030 집회 남성 필독하라. 그래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같은 알루미늄 배트 같은 거 좀 챙겨라. 와 충격적이네요. 예, 이게 일부잖아요. 저런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고 그중 일부. 네. 자, 이게 뭐 서부지법 폭동 이어지는데 뭐 지금 게시글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이 문제적 발언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폭동 조장하는 게시물 그리고 거기에 또 맞물리는 이야기라서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팔짱을 끼고 법원 정문 앞에 그대로 드러 누웠습니다. 정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은 계속해서 지지자들의 집결을 촉구했고 공권력에 대한 폭동을 주문하는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초항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본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습니다. 윤 의원님이 경찰서장과 통화했다. 체포됐는데 윤 의원이 전화로 다 잘 될 거다. 아무 걱정 말라 했다. 체포되면 윤 의원에게 연락하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충격입니다. 저런 이 정치인들의 선동성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트리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제일 심각한 건 사실 윤석열이죠. 네. 윤석열이 서부지법 폭동 있고 나서 네. 메시지를 냈던 게 우리 청년들이 나로 인해서 구속되어서 고초를 겪고 있다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이. 네. 청년들이 자신의 이제 계몽령으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네. 뭐 이렇게 깨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부터가 네. 하고 있었으니 네. 나라가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네. 뭐 일부 사람들은 한강을 피로 물들이는 내전이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지금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나서서 선동을 하니까 예. 문제가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베 폐쇄 서포터즈에서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이제 이 내란 선동 혐의로 직접 고발하기도 했죠. 네. 황교안은 이제 박근혜의 이제 국무총리였는데 네. 지금까지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그러니까 흔히 부방대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면서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 집 앞에 찾아가서 행패 부리는 것도 이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3월 5일에는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170만 명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서명을 전달하면서 했던 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게 내란 선동이지 다른 게 내란 선동인가요?
170만 명 서명 전달 이거는 이제 본인 주장이죠. 그렇죠. 네. 그 보면 이제 박스를 잔뜩 산처럼 쌓아놓고 했더라고요. 네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9시 35분, 36분 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일베에 어떻게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일부는 좀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극우주의자들의 놀이터 일베 외에는 또 없나요? 왜 콕 집어서 또 일베 폐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베가 역사적인 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나쁜 쪽으로.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극우적인 놀이터가 아니었고 네. 원래는 상당히 그래도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네. 왜냐면 온라인은 청년층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런 젊은이들의 진보적인 이야기가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죠. 지금도 사실 네네네. 많은 진보적 담론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일베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일베처럼 하는 곳도 있는데 네. 우리 정도면 양반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이트는 극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네. 그런 방파제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DC 인사이드에서 독립되어 나온 사이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DC 인사이드에 이 하루에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게시글들을 모아놓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였던 게 네. 너무 그 안에 폭력 성향이나 이런 발언의 수위가 높으니까 네네네. 그 DC 인사이드에서 독립되어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독립되어서 나왔었던 사이트가 자기들끼리 그 사이트가, 남아가지고 예. 더 나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기 그 일베 폐쇄를 먼저 이제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간 베스트 저장소가 원래였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이트에서 이제 극우 성향으로 근데 왜 바뀌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네. 이명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네. 있는 대통령이었고 네. 그걸 어떻게 잘 알았냐 하면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공간은 상당히 진보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났던 게 네. 예를 들면 DC 인사이드도 원래는 진보적인 사이트였고 네. 다음에 아고라 같은 커뮤니티들이 사실 온라인의 여론을 주도하던 때에 네. 이제 노사모나 노무현 대통령 열풍 그리고 2008년도에 있었던 대규모 촛불 집회 이런 행동들이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이제 온라인의 극우화를 위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했습니다. 아하. 국정원, 네. 국군 사이버 네. 사령부, 네. 기무사령부, 경찰청 이런 단체들이 전방위적으로 활동해서 나중에 다 처벌을 받았는데 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요. 음. 근데 이제 이때 했던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육성으로 했었던 말이 나중에 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데 뭐라 말했냐면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거 잘해야 된다. 댓글 이런 거 잘해야 된다. 노골적으로 여론 조작에 대한 명령인 거죠. 정확한 멘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의 리박스쿨 같은 것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20년 가까이를 온라인 공간의 극우화를 위해서 힘써온 역사가 있다 보니 이게 온라인이 그렇게 안 되기가 네. 쉽지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 코알라랑 합성을 해서 노알라라는 걸 만들어서 예. 지금까지도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이게 국정원이 심리학자를 강연으로 불러와가지고 심리학자를요? 자문까지 구했었 예. 그런 일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지금 쇼폼이나 뭐 틱톡 요즘에 이런 쪽으로도 혹시 일베 이런 식의 글들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혹시 퍼지고 있나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요. 네. 일단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네. 그 성격은 유머 사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우린 유머야. 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인스타그램, 네. 틱톡, 네. 유튜브 이렇게 젊은 층들 특히 이제 1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에 여러 합성물들이나 이런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네. 조롱,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네.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영상을 자극적으로 재밌게 만들어서 뿌리는 게 또 극우의 주요한 전략으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10대들이나 청소년들은 알고리즘으로 그런 쪽을 계속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게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상당히 진보적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 영상에도 자주 나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틱톡이나 스레드 같은 곳에서도 극우적인 경향의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은 네. 찾아보기 않기가 더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자 사회학 연구자죠 김학준 작가가 쓴 이 보통 일베들의 시대 이 책을 보면 일베 10년치 게시물을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폭증했던 시기가 있는데 잠깐 보면은 자 18대 대선부터 19대 대선, 21대 총선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그렇고 또 여초 카페 고소전 때 그리고 강남역 살인 사건 그리고 레진 코믹스 그리고 뭐 조국 사태라든가 박근혜 최서원 게이트 뭐 세월호 참사 아주 굵직한 일이 있을 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폭증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베에서 도대체 그럼 어떤 얘기들이 오가길래 하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 어디서부터 좀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보통 일베들의 시대를 네네. 보면 또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면 지역 감정을 지역 감정, 조장하고요. 예.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요.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고 음. 역사 왜곡 그리고 네. 선정성과 자기 네. 그리고 나오고 또 하나는 있네요. 뭐 인종과 이런 인종주의도 적극적으로 인종이요. 예를 들면 뭐 베트남에 대한 차별, 중국이나 조선족에 대한 네네네네. 이런 이야기들 안타깝네요. 예. 너무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하나 혐오를 빼놓고는 이제 말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게시글에서도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녹아들어 있어요. 예. 대화에. 국적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도 그렇지만 설마 북한 있고 또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대한 뭐랄까 그런 그거는 너무 많이 길잖아요. 네. 이게 좀 자극이 덜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조선족, 중국, 뭐 연변 아니면 네. 뭐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분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발언을 진짜 서슴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죠. 네. 참 일베 사용자들의 글이나 아니면 행동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 사례 좀 있나요?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서도 네네네. 충격적이었는데 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여러 참사들이 있잖아요. 그 참사들마다 조롱하는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하나 이상. 네. 그게 이제 오프라인의 행동으로 나왔었던 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거죠. 네. 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네. 이런 참사들을 희화화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단식 투쟁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했었던 네. 때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일베 회원들이 폭식 투쟁을 한다면서 네. 치킨이랑 피자를 뜯어먹던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고 분노가 치밀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2014년인데요. 일베 오뎅 사건이라고 해요. 네, 일베 오뎅 사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먹으면서 정말 안타깝.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근데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그 지금 일베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로 징역형을 살았거든요. 네. 4개월. 근데 그러고 나서 유튜버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2018년도에 바카스 할머니라는 사람. 예. 이거는 맞습니다. 예. 노년의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서 네. 무분별하게 유포했었던 예. 사건인데요. 네. 명백한 성범죄였고 그 당시에도 큰 충격을 줬었던 일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일베 용어도 좀 문제되는 거 많잖아요. 충격적이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예. 게 뭐냐면 이런 용어들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문제입니다. 맞죠? 예를 들면 뭐 민주화라는 게 있어요. 민주화? 그러니까 민주화하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의미를 왜곡해서 억압할 때, 뭐 탄압받아,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런 일배적인 행동이 민주화 당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탄압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 저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건국을 해야 된다. 저 옆에 아래에 보시면 일베로가 추천입니다. 추천. 민주화는 비추천이에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예. 이거를 그냥 처음 보는 청년들은 민주화는 나쁜 건가 보네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이나 전라도에 대해서 비하하는 뭐 홍어 맞죠. 같은 표현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쓴상님 이렇게 쓴상님. 해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호남을 동시에 비하하는 발언을 쓴다거나 이거는 부산 경남 지역의 사투리를 흉내내는 척하면서 하는 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서 말끝마다 노를 붙이는 거예요. 맨 끝에 햇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사투리랑 맞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단어에 노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말만 하면 뒤 말끝마다 노를 붙이는 게 이제 일베라고 알려지니까 네. 그 뒤엔 누라고 바꿨었어요. 살짝 변형하는 거네요. 살짝 변형해서. 자기들끼리만 알아보고 낄낄대는 거예요. 네. 누가 낄낄대는 거 알아보고 너 일베 하냐라고 하면 왜 그렇게 진지하게 그러냐 농담이다. 오히려 얘기하는 거죠. 왜 노티나게 왜 그러냐. 네. 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자, 홍어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민주화 뭐 이 지역 혐오 발언으로 좀 뭐 묶을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또 어떤 거 있나요? 그 여성 혐오 이런 쪽은 여성 혐오는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이에요. 이거는 단어가 사실 제가 정말 그냥 그 말도 못 하겠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네. 그냥 널리 알려진 것들만 네. 얘기하자면 김치녀도 여기서 김치녀 예예예. 된장녀 네. 이렇게 사치를 부린다 이렇게 네. 그렇고 3일한 여자는 뭐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이런 3일 한 그리고 최근에는 네. 이제 계집 신조라고 해서 복무 신조를 좀 바꿔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계집 신조. 그러니까 네. 여성은 뭐 일해야 된다, 여성은 어찌해야 된다,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베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10대 청소년들이 또 교실에서 사용을 하고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희롱 성폭력적 발언이나 네. 뭐 성폭력 모의 게시글 이게 지금 제가 남성이니까 이런 네. 게 안 올라오지 제가 만약에 여성이었으면요 일베에 이미 뭐 합성 사진에서부터 난리가 온갖 났겠네요. 모욕적 발언들이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빨갱이, 종북 이런 것들도 일상적이죠. 그리고 네. 뭐 최근에 이제 북한이 너무 약하다 생각했는지 중국 그래서 착한 맞습니다. 중국이든 죽은 중국인밖에 네, 없다. 네, 막 네. 이런 얘기들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지내고 있으면 너무 끔찍해요. 자, 정말 궁금한 게 아니 이런 표현들 근데 왜 쓰는 건 특히 일베 이용자들이 이 남성에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2030. 기본적으로 네. 저는 여성이라면 이 사이트에서 10분 이상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나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지만 네. 들어가 보신다면 사이트의 모든 광고가 성인 광고예요. 여기가 그냥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이용가 사이트거든요. 전체 이용가예요. 근데 모든 광고가 성인 광고고 정말 노골적인 음란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아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략을 잘 쓴 거예요. 네. 청년들은 사실 독립운동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이래 항상 진보적이었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청년은 진보, 음. 노년은 그랬죠. 보수. 근데 이거를 남녀로 갈라치기를 해라. 라는 전략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해서 기득권층이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네.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키워내면서 여성 혐오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큰 문제는 이게 그 커뮤니티 안에 그 온라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 그렇죠. 청소년들한테까지 교실까지 이제 전파가 많이 되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네.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네. 인스타그램 피드라고 하는데 네.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여기에 보면 조금만 정치적인 내용 혹은 유머 글에도 댓글에 최상단에 보면 좋아요를 한 3,000개씩 받은 혐오 댓글, 일베 댓글이 예.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이용 연령층이 엄청 낮단 말이에요. 틱톡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린 친구들이 처음 세상의 사회적 이슈를 접하는 게 예. 그런 댓글 하나, 그런 게시글 하나, 혹은 그런 영상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 네네네. 형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 들어봐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듣는 모든 얘기가 그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왜곡 네. 유포된 것들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MC 무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오래된 밈이에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거 후에 그 목소리를 예. 합성해서 예.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막 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인을 이것도 대상으로. 네. 재밌다라고 하면서 계속 퍼지는 거죠. 유튜브, 뭐 틱톡, 인스타에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나오고 이걸 또 퍼져 나가는 네, 거를 네. 비판하면 선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서명 운동을 받다 보면 아까 예,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10대 청소년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저렇게 나오네요. 교실에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도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은 그렇잖아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다 같이 웃어요. 그럼 나도 왠지 따라 웃지 않으면 따돌림 당할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동조를 안 하면 너 팸이야? 아 그렇죠. 이러면서 반대로. 놀리는 거예요. 오히려 따돌림을 시키고. 참. 그러면 자 일베 사이트 만약에 폐쇄를 한다. 뭐 특정 게시판 이거 폐쇄를 한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데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닌가? 풍선효과처럼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소라넷이라는 아, 예, 불법 기- 음란물, 음란물 사이트가 사이트, 예. 폐쇄된 바가 있어요. 예. 폐쇄가 되면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죽습니까? 딴 데 가서 또 비슷한 일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네. 하지만 국가가 이런 사이트는 불법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번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네. 되면 예를 들면 이 소라넷이 폐쇄되는 걸 보고 다른 모든 사이트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네. 아, 우리 사이트도 저렇게 되면 폐쇄당한다. 그러니까 운영진들부터가 경각심을 갖게 된다. 아 그런 그리고- 효과가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용자들도 우리 사이트에서 폐쇄됐는데 이건 이제 안 되는가 보다라고 라이트 유저들은 이탈하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계속 15년 넘게 유지가 되니까 아니 이 온라인에선 그래도 되잖아, 익명이잖아, 유머잖아라는 네, 걸로 계속 네. 퍼져나가고 네. 안 그래도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네. 이 사회적 갈등을 매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사회적 네. 참사 아니면 뭐 천안함 사건이나 네네네. 연평 해전 같은 비극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런 혐오를 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지금 이제 관련법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게 뚝딱 해결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글쎄 그럼에도 이제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혐오 표현, 차별 표현, 인종 차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처벌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안 그러면 네. 뭐 어디 기준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네. 이게 법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가장 간단한 제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ISO라는 혐오 표현 자율 정책 가이드라인인데 이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기준으로 삼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부분 저희가 설명을 다 못했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유튜브 연장 방송 한 5분 정도 더 가능한가요? 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자고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하시려고?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연장 방송 때 하는 걸로 하고요. 뉴스파다 유튜브 연장 방송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아까 마지막 화면에서 나왔던 저 서명 운동 할 때인가요? 네, 보면 맞습니다. 이 여성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남성이니까 네.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음, 그 트위터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얼굴을 드러내놓고 실명으로 계정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부럽다고 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실명을 드러내놓고 얼굴을 드러내놓고 일배를 이렇게 비난하고 뭐 하고 해도 네. 저희는 사실 뭐 저를 뭐 어떻게 뭐 합성물을 만들 겁니까? 뭐 네. 저에게 별로 타격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여성들에 대해서는 다르거든요. 엄청납니다. 공격이 오는 여성 거죠. 국회의원들, 여성 정치인들 할 것 네, 없이 네, 네. 너무 많아요. 기자들 뭐 다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포터즈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뭐 심지어 조금이라도. 헬멧도 쓰고 그래서 아까 헬멧 쓴 장면이 나온 그렇게 거군요.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 박 단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베를 계속 봐야 이렇게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쪽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당연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들여다봅시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네. 당연히 저도 뭐 너무 많이 보니까 네. 그런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근데 어찌됐건 사실 가능성은 여기 있다. 인간이잖아요. 네. 성찰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 네. 끊임없이 자신의 이거 혹시 문제일까? 저도 계속 그러거든요. 저도 발언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오빠 이건 좀 문제야라고 음. 얘기하면 문제인가 하고 다시 고민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죠. 행동이나 표현을 점검하게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일배를 하는 유저들도 그런 계기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근데 그 기회는 폐쇄다라고 생각하는 폐쇄. 겁니다. 지금 말씀을 폐쇄하셨는데 자 일배 폐쇄하려면 페미 사이트도 좀 폐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온라인 공간에 문제 없는 사이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온라인 공간에 어느 곳이든 문제는 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곳이 폭동을 일으키진 않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다 했을 때 여러 극우 사이트들이 많아요. 보수적인 사이트도 많고. 그러니까 민주 진보층에서는 아니 그럼 일베랑 네. 저 DC 인사이드 게시판 3개가 아니라 네. 그냥 DC 자체를 폐쇄해버리고 DC 햄코를 전체를 다. 폐쇄해버리고 뭐 어디를 폐쇄해버리고 네.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그거를 사실 제가 이렇게만 한정 지은 거는 여기는 서부지법 폭동의 음모에 모의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네네네.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저 댓글에 이게 채널을 통해서 미리 질문 받았는데 일배 문제가 아니다 이제 커뮤 사이로 새어 들어온 혐오 배설 조직의 머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나 혐오성 글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도록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된다. 또 없앤다고 사라질까 뭐 이런 글들이 왔거든요. 이 중에 단장님이 덧붙일 얘기가 있다면 혐오 배설 조직의 머리를 잡아야 된다. 저 말씀이 진짜 중요한데 아. 아까도 우두머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방송 개념인가요? 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네. 윤석열부터가 비상계엄을 얘기하는 게 사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내가 쟤네들을 다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냐라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전한길이니 하는 그렇죠. 그런 유명한 네, 사람들이 네. 붙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에게는 더 영향력이 갈 수밖에 네.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윗대가리들, 정치인들, 네.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네. 대한 처벌이 네. 강해야 된다. 아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런 댓글 여론 조작하던 사람들이 솜방망이 처벌했잖아요. 집행유예 2년, 3년 이런 식이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네.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여론 조작을 한 건데 이거를 그렇게 작게 처벌하고 사실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이건 지금 청소년 학부모님들이 한번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일배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중요합니다 이거. 저는 네. 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의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기까지 쉬웠겠습니까? 네. 저의 말을 인내를 갖고 들어주고 네. 아 근데 이 말은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아라고 바로 잡아주는 어른이 있으면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야 너 일배 꺼 하지 그게 마 아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그 사이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니 너는 왜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라는 것들을 들어보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처럼 말하는 사람은 네. 처음이에요. 이런 존재가 되어주는 어른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그 아이는 엄마처럼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이런 그렇죠. 얘기는. 그러면 좋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인터넷에서 일베에서 보던 페미, 네. 내가 일베에서 보던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랑은 다르네. 엄마의 말은 내가 들을 수 있겠어. 네. 라고 되는 게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또 탄핵 국면 우리 또 광장의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여성들의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여성들 목소리가 많았는데 좀 묻혀가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20대, 30대 남성의 문제적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하면 할수록 그런 저의 고민은 깊어져 가는데 사실 네. 전 이 자리에 여성 패널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김인혜 계장 그러게요. 부를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생존의 문제고 네네네. 아까 이 교실의 10대 극우화 문제를 계속 저에게 제보해 주는 것도 10대 여성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여성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저기 또 30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또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광장에서도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네네네. 제 또래 남자들이 없어요. 거의 없었죠. 저가 가면 이제 그냥 저 번듯한
청년이 와가지고 네네네. 저기 극우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아. 어르신들 좋아하시죠. 근데 그 옆에 저보다 5배, 10배는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네네. 이분들이 저는 더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 일베나 이런 극우 사이트의 문제에 좀 더 본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네. 일베 우리 아이가 일베 쓰고 있어요. 아우 고민이 많아요. 뭐 이런 상담이 실제로 좀 옵니까? 저희 당에 네. 이제 그 여성 당원들 중에 좀 저희 음. 저희 어머니뻘 예, 당원분들이 예.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진보당의 여성 당원이시고 예. 그분들은 평생 페미니즘 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데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 야. 박 위원장 어떻게 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저도 다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야. 어쩔 수 없죠. 엄마가 뭘 하든 상관없이. 오히려 예. 엄마를 싫어해요. 아. 우리 엄마가 자꾸 페미하고 우리 엄마가 자꾸 저기 진보하고 이러니까 엄마랑 말하기 싫어. 엄마랑 대화 안 할래. 야. 아빠랑 말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이 사람 일베를 하는 사람이네. 음. 감별법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팁을 좀 주신다면? 뭐 폰을 켰을 때 뭐가 있다거나 뭐가 설치가 돼 있다거나. 언행에서 예를 음.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만 나오면 수상할 정도로 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하면 왠지 혼자 피식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예, 은은하게는 예. 아니면 좀 뭐랄까 그런 흔히 커뮤니티에서 할 법한 얘기들 아까 아하. 제가 말씀드렸던 용어들 네네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이제 있다 하면 좀 의심해 볼 만하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네. 아까 준비했던 질문 중에 서포터즈 활동 지금 일베 폐쇄 서포터즈는 이제 마무리 단계이실 것 같은데 어떤 활동 앞두고 있고 남은 과정이나 계획 어떤지.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했었던 게 어떻게 하면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 이걸 정말 많이 조사했어요. 네. 이것들을 알려나가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길게 못 드렸지만 법적 제도적 네. 미비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 토론회나 의원님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의원님들이 이걸 실제 입법으로 발의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엠키타카 이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86만입니다. 엄청납니다. 이 엠키타카 마지막에 좀 세게 못다한 얘기 하나 좀 해주시죠. 뭐 일베 유저들에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너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지금이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네.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일베 이용자들에게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이미 보냈던 게 있어요. 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성남시장 시절이거든요. 일베 이용자들을 고발하면서. 네.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그 결기로 네. 일베를 폐쇄시켜 주시고 네. 일베 이용자들에게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고민을 해볼 그런 기회가 네네네. 주어지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네. 차려라. 네. 더 늦기 전에. 더 늦으면 깜빵이다. 그거 혹시 일베 유저들한테 저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경고성 멘트 한마디. 지금 재밌다고 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 보고도 또 온갖 조롱이나 혐오나 외모 비하 이런 것들 할 텐데 내가 다른 거나 못 참아도 눈 내려갔다는 건 못 참으니까 그거 올리는 사람은 꼭 잡아가지고 고발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알겠습니다. 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 얘기들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해주고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훈 일베 폐쇄 서포터즈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